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아웅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11월 아웅다웅 뉴스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ICBM 발사 소식을 공식 보도했다고요? 네, 북한 대내외 매체들이요. 어제 발사한 미사일 소식을 오늘자 보도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주장대로라면 최대 정점 고도 그리고 거리가 작년 12월에 발사했던 화성 18형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표현에 따르면 최종 완결판 ICBM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ICBM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징후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지만 최종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발사에 대해서 현재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번 ICBM은 아주 거리가 멀리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얼마 전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교전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 우리가 한번 그런 주장이 있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렸죠. 예. 근데 관련 영상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리투아니아 비영리 기구 블루 옐로의 대표가 10월 25일 북한군과 첫 유관 접촉을 했고 한 명 빼고 북한군이 모두 사망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침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이 주장은 좀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네. 그런데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등장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약 2분 7초 정도 되는 영상이 친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건데요. 네. 해당 영상을 보면 이 머리와 얼굴에 붕대를 감고 네. 병상에 누워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붕대에는 피 그리고 고름으로 이미 물들어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 장병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 남성, 북한 억양으로 러시아를 비판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남성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러시아군이 무작정 전투에 참가하도록 강요했다. 네. 러시아는 공격 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았고 무기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어머나. 우리 부대 인원은 40명 정도 됐는데 모두 전사했다. 나는 전우들의 시체 밑에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은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많은 무기를 잃었다면서 푸틴은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영상이 끝납니다. 네. 이 남성이 정말로 북한 병사인지 네. 그리고 해당 전투에 참여했는지 진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이 주장이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했던 미국 측의 분석과도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얼굴이 공개되고 이 정도면은 살아남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제 붕대에 다 감겨 있고 실제 얼굴 모습은 눈동자 눈만 잠깐 정장하는 것 같아요. 만 나와서 네. 근데 억양은 북한 억양. 예. 그렇구나. 또 이게 동영상이 진위여부터 아직 나온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사격의 김혜지 선수 소식이군요. 올림픽 때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 장면이 계기가 되어 테슬라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네,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도 무심한 표정으로 냉정하게 총을 내려놓는 김혜지 선수의 모습. 아마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분들 맞습니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습에 반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SNS에 그 장면을 공유했었죠. 네. 그러면서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자 이런 댓글을 네. 남기기도 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머스크의 SNS는 정말 전 세계 많은 팔로워들이 그렇죠. 지켜보고 네. 있는데 저도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네.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김혜지라는 이름 석자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올림픽이 끝난 뒤에 김혜지 선수 미국 NBC 방송이 선정한 파리올림픽 10대 화제성 스타에 선정이 된 바도 있고요. 네. 수많은 세계적 패션 브랜드들과 함께 화보 촬영 그리고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이 테슬라와 인연을 맺게 된 네. 거죠. 어허.
테슬라 코리아의 앰베서더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국내 최초라고 하고요. 네. 김혜지 선수는 나를 알아봐준 테슬라와 함께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고, 김혜지 선수의 소속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스포츠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드디어 올림픽 스타가 되더니 이제 명예와 부 함께 다 누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최근 국내로 입국해서 각종 행패를 부리는 영상을 찍는 미국 유튜버가 있어서 논란이라고요? 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니 소말리라는 네. 이름의 유튜버인데, 그동안 한 행동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소녀상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 편의점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고 안에서 춤을 추면서 영업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컵라면을 끓여서 그 안에 있는 면을 꺼내서 매장 여기저기에 던지고요. 어머. 또 국물을 일부러 쏟기도 합니다. 예. 대중교통에서 음란물을 틀기도 하고요. 북한 음악을 재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행동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또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이죠, 다케시마를 외치면서 한국인을 도발하는 영상을 아유, 그럼 올리기도 우리는 정말 열받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말리에 대한 신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소말리가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걸 보면 한국을 싫어하나? 왜 한국인만 이렇게 도발하지? 라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5월에는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원폭을 투하하겠다 라고 외치면서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고요. 네. 올해 3월에는 태국에서 길을 걷다가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또 4월에는 이스라엘에서 경찰관을 향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다가 체포된 적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민폐 행위를 하고 또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는 상황을 콘텐츠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돈벌이용이군요. 근데 또 일부 유튜브들 사이에서는 소말리 때리기가 유행이라는데 이건 뭐예요? 소말리가 하는 행동들 보면 정말 한국인으로서 화가 나는 행동들이 많잖아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튜버들이 소말리를 추적해서 실제 상황으로 폭행을 하고 아이고. 이 모습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적 제재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최근에 한 20대 유튜버는 소말리를 만나서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소란을 피우는 유튜버, 그리고 이를 추적해서 사적 응징을 하는 또 다른 유튜버 사이에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해법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이 유튜버의 조회수를 올리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정 폐쇄. 그러니까 유튜버가 그러니까 이거는 구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계정만 폐쇄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 날씨 얘기네요. 21호 태풍 콩레이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이죠? 네, 태풍 콩레이가 타이완을 강타했습니다. 네. 이후에 세력이 약해진 채 현재는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산맥이 많은 타이완을 지나면서 이 세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하고요. 네. 만일 이 콩레이가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직접 영향을 줬다면 네. 네. 태풍 관련 통계 자료 작성이 시작된 1951년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1월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이었습니다. 네. 일단 다행히 직접 영향은 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 그리고 남부 지방에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꽤 많은 양의 비 그리고 강풍이 예고된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비가 그친 이후로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남부 지방부터 점차 그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게 됩니다. 다음 주 초반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요 0도 가까이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파 특보가 네.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도 낮에는 20도 정도 되는 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주위에 보면은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도 보이는데 네, 반소매. 다음 네. 주에는요. 반소매. 다음 주에는 코트, 패딩 좀 미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코트까지. 야. 기온이 0도 가까이로 뚝 떨어진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요. 네. 날씨가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체감 추위가 심할 걸로 네. 보여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네.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자, 오늘 준비된 아웅다웅 뉴스는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가 남아있네요. 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초겨울 날씨가 시작된다는 말씀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마침 11월 7일이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하는데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두 글자 주관식입니다. 또 주관식이네. 네. 예. 주관식. 네. 자, 영과 날 못. 오늘은 나비 넥타이 아예 안 했으니까 없으시니까 그냥 영양과다로 갈게요. 영양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걸 입춘이라고 하죠. 네. 여름이 시작되는 걸 입하라고 하죠. 네. 그럼 가을은 입추잖아요. 예. 네. 겨울은 무엇일까요? 입땡이겠죠. 아, 그러겠네요. 그런데 발음하고 보니까 비슷하네. 입땡. 완벽합니다. 오늘의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한자로다. 네. 알겠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무료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 무료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정답자도 발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